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아시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하락이 난리죠? 특히 서울 수도권이 더 난리인데, 예를 든다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9월 달에 실거래 금액이 2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2년 1월 달에 매매 실거래 금액이 23억 7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1억 8천만 원, 21억 2천만 원, 22억 2천만 원씩으로 적게는 20억대에서 21억대 이처럼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요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32평, 33평 아파트 같은 경우 최고 금액이 23억 8천만 원, 또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이 아파트가 이 평수가 1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이 1년 만에 1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무려 10억이 떨어진 금액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요. 10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혹시라도 1층, 2층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청수를 보면 20층이라는 거죠. 청수가 20층이면 로얄층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로얄층이 1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참 난리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거래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바로 직거래라는 거죠. 직거래. 이처럼 어떻게 보면요, 터무니없는 가격. 고점이 23억 7천만 원, 23억 8천만 원짜리가 21억대, 22억대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13억 8천만 원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다. 정말 엉뚱하다. 아마 헬리오시티 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아파트 32평, 33평을 13억 8천만 원에 팔았는지 이건 난리 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13억 8천만 원 금액은 싸도 너무 싸게 이제 거래가 됐다는 정말 특이한 거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거래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똑같은 평수인데, 6월 달에는 20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건 중개거래 아닙니까? 아무리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20억 2천만 원 거래된 게 불과 석 달 만에 13억 8천만 원 거래됐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처럼 직거래된 아파트들의 가격의 특징을 본다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 그렇죠? 너무 다운된 금액으로 거래가 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요즘 들어서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추이입니다. 즉 공인중개사들을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과 개인끼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개인과 개인끼리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이제 직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추이가 8.2%, 7월 달에는 11.5%로 증가가 되고 8월 달에는 14.1%로 증가가 됐다가 9월 달에는 12.9%로 또 떨어졌다가 10월 달 들어서는 무려 16.2%로 확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기준 6월달 8.2%와 10월달 16.2% 비교하면 6월달 대비해서 10월달에 2배 가까이 직거래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로 통하지 않고 그냥 개인과 개인끼리 사고팔고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아파트 직거래가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본다면 팔리지도 않는 거. 그래요, 지금 산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팔리지도 않는 거 그냥 지인들에게 싸게라도 팔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지인들 통해서 내가 싸게 팔겠다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도 아끼자?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 수수료가 0.9%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로만 해도 좀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냥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중과세 면탈을 위한 매매를 가장한 증여. 그래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뭐냐? 다주택이에요. 다주택자들은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렇죠? 또한 종합부동산세, 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증여세를 놓고 보더라도 아파트 금액이 많이 오른 만큼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처럼 양도소득세 중과세 당하기도 싫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싫어. 거기다가 증여세도 뭐 당연히 뭐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도 내기 싫어. 그렇다면 뭐를 할까? 그러면 그냥 금액을 확 낮춰서 매매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는 사람한테 뭐 아들, 딸들, 우리 친척한테 싸게 파는 거로, 즉 20억짜리 아파트를 싸게 13억에 파는 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매매금을 확 낮춤으로써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거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줄이는 거고, 또한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매매를 하니까 증여세는 납부를 안 하고,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세 전략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따라서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아파트 직거래를 사고 판 것처럼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나 친인척 명의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또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회사 명의로 돌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비일비재하겠죠. 여기에다가 집 파느니 증여를 하겠다. 올해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이 12.5%로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이겠죠.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 또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내년 5월달까지는 다주택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증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이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매매 금액으로 거래가 된 현상,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매매 금액, 호가 금액 끌어내리기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튼 부동산의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